그립을 잡을 때 대부분 가락으로 잡게 되면서 이렇게 감아 잡으면서 훅그립 형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이때 놓칠까봐 너무 세게 잡게 돼요. 그러게 된다면 지금 나의 손가락 모양처럼 요걸 최고 그립, 엄지척 그립이라고 하는데 뜻은 좋지만 이렇게 세게 잡으면 그립이 돌아가는 형상이 나와요. 이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스윙하는데 공을 치는 순간 그립이 픽 하고 돌아가는 이런 상태. 골프채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잡아버리면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잡을 수 있는 축이 없기 때문에 원으로 잡게 된다면 그립은 아무리 세게 잡아도 돌아가는데 이때 그립이 돌아가네? 더 세게 잡아야겠다 하고 더 꽉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세요. 그러게 된다면 당연히 그립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내가 힘을 뺄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그립 자체가 엄지에 공간이 없고 이렇게 하면 손목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립을 잡을 때 요 손바닥의 요 끝과 요 손바닥의 끝으로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립이 잡아지는 건데 이때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는 갈고리 형식으로 요렇게 잡아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마디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잡은 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인데 이때 살짝 꼼지락만 해주신다면 나의 손에 맞는 그립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막 꼼지락 또 이렇게 큰 액션을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짝씩 꼼지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립이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오른쪽 왼쪽 그립이 공간이 생기면서 언제든지 손목이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립이 생겨요. 엄지와 검지를 잡고 이 상태에서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한번 가볍게 손목을 돌려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보면은 손목이 너무 잘 돌아가요. 엄지, 검지를 꾹 누른 상태지만 또 너무 잘 돌아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손목에 힘을 빼고 손 다시 빼고 요 세 손가락에 힘을 꽉 줘볼게요. 이렇게 꽉 준 상태에서 손목 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뻣뻣하죠. 여기가 뻣뻣해지면서 경직이 됩니다. 요 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전체가 다 힘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엄지척 그립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그립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엄지와 검지가 힘을 써주고 나머지 부분은 거들뿐하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도라이버 잡을 때 그런 형식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라이버를 돌리는 그런 모양, 그래서 그 모양대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보면 엄지척 그립이랑 제대로 잡은 이 그립은 엄지의 위치와 검지의 위치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엄지, 검지를 잡아주고 그리고 뒤를 연결한다는 느낌으로 손바닥과 손끝을 연결해서 엄지, 검지와 손끝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시고 꼼지락 하시면 나한테 그립에 맞게끔 딱 맞춰집니다. 이때 엄지와 검지는 앞뒤로 눌러주기 때문에 그립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을 치는 순간에 픽 하고 돌아가는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다면 프로님이 여기와 여기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손바닥을 보면서 그립을 잡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게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손등이 보이지 않고 여기 손가락들이 나한테 시선이 보이면서 잘못된 그립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 옆면 그대로 옆면으로 가서 엄지, 검지를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3개를 연결해 주시고 꼼지락 하면 그립은 끝이 납니다. 이때 내가 내 그립을 볼 때 엄지와
검지의 손등 요 3분의 1 지점이 나한테 보인다면 제대로 잡힌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엄지 검지는 1, 그리고 여기 세 손가락은 2라고 표현했을 때 1이 더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잘 잡으신 그립이시고, 만약에 잡았는데 2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잘못된 그립이니 다시 놓고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엄지검지 쪽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잡은 후에 오른손은 왼손에 그대로 들어가서 요 세 손가락으로 끝마디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도 갈고리 형식으로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립 자체가 덜컹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요렇게 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임팩트를 할 때에 있어서 편안함이 있어서 내가 스윙을 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잡아버리신다면 내가 스윙할 때 이미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엘보의 자극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 손가락 그립 자체가. 그래서 엘보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립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립을 제대로 잡았을 때는 임팩트의 그 순간의 힘 전달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립을 앞뒤로 해가지고 갈고리 형식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내가 손목이 가벼워지면서 순간 공을 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임팩트가 당연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내가 공한테 전달되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컨트롤이 되고 내가 순간 컨택이 되면서 당연히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뜻이 좋은 엄지척 그립은 내가 그립을 잡는데도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 손목이 안 내려와요. 내가 어드레스를 하려고 하는데 손목이 안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드레스를 하냐? 상체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헤드 뒷부분이 뜨면서 이렇게 손이 눌러지면서 나오는 어드레스가 보통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됐을 때 백스윙을 들 때 어떻게 되냐면 쿡 세워버려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그냥 푹 세워버리니까 팔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순간 한시로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깨가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좋은 스윙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그립 체킹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엄지로 잡았을 때 공을 치게 된다면 임팩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뭔가 제 스윙이 방금 회원님을 빙의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립을 잡을 때 있어서 어드레스가 낮아지고 손목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고, 어깨 힘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스윙이 안 되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면 비거리가 줄고, 그리고 임팩트가 없는데 맞아요, 저 임팩트 없어요. 그립의 문제를 가장 많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힘을 빼라고 많은 프로들이 얘기는 하지만 첫 시작 그립부터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그립에 있어서 이미 첫 단추는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그립을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체킹하고 싶으면 공 치기 전에 웨그라는 건데, 손목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 손목이 조금 가벼운 것 같고 손목이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러면 잘 잡은 그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최고의 엄지척 그립을 잡았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잘 안 되네? 나 잘못 잡았어. 그럼 다시 그립을 잡고 웨그를 하면서 내가 공을 치는 순간에 임팩트, 이런 식으로 임팩트 연습을 해주셔야 비거리도 늘고 정확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공을 맛있게 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맛있게 치면서 더 좋은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비거리에 있어서 체중 이동은 별 5개 이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일단 체중 이동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는 하체를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하체를 쓰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내가 상체로만 볼을 쳤다라는 소리인데, 이 상체로만 볼을 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스윙을 할지는 모르는 상태의 스윙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모든 볼을 다 칠 수 있어요. 슬라이스, 후, 땅볼, 뒷땅, 그리고 뱀샷. 뭐 이러한 볼들을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하체를 쓰지 않는 스윙은 보통 팔로만 치게 돼서 그러니까 상체로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체 힘은 매년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매년 힘이 빠지면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면 매년 비거리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이제 고객님들이나 회원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는 250이 나갔는데 올해는 220도 안 나가요. 이 비거리 좀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라는 고민이 너무 많으신데, 가만히 회원님의 스윙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하체 이동이 제로에 가까워요. 하체 이동이 제로에 가깝다는 표현은 상체로만 스윙을 하게 된다는 건데, 이 상체 힘으로 스윙이 분명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계실 건데, 그 계시고 있지만 비거리가 준다라는 건 내가 상체 힘이 많이 빠졌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는 뭐냐? 이 상태로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지나간다면 더 준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40대에 쳤던 볼을 50대의 볼을 친다고 하면 40대에는 260이 나갔어요. 근데 50대 되니까 180밖에 안 나가요. 이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깨달았을 때 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하체 이동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체라는 것을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나는 하체는 회전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회전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동을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이런 체중 이동을 얘기를 하고,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하는 그런 회전은 제자리에서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하는 이런 스윙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다리를 뗐을 때 만약에 내가 중심이 뒤로 가고 못 잡고 있는 거라면 나는 제자리에서 그냥 회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중 이동을 잘했다, 나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반대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오른다리가 떨어져도 왼발로 지탱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면 나는 그나마 체중 이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회전이랑 체중 이동이랑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체중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하는 건 이렇게 뒷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떨어뜨리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중 이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처음에 뒤꿈치나 앞꿈치들이 많이들 뒤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붙어있는 경우는 어떠한 느낌이냐면, 우리 보통 등산 가면은 어르신들이 나무에 대고 목을 대고 요렇게 마사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로 보이는데, 골프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달려갈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앞꿈치에 체중을 주고 어드레스를 잡는 건데, 이 어드레스의 체중을 앞쪽을 주면서 뒤꿈치 뒤쪽에 A4 용지 하나가 싹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체중을 주면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어드레스의 준비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드레스의 편한 준비 자세를 만들고 나서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의 스윙은 스텝을 하면서 모든 체중 이동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스텝을 하면서 스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을 칠 때는 리스크가 많이 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겁을 먹는 상태가 조금 많이 나면서 체중 이동을 멀리 하게 되는데 요즘도 골프도 트렌드를 딴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드레스 때 앞꿈치에 체중을 줬으니 백스윙을 들 때는 오른쪽 뒤꿈치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하나, 그리고 임팩트를 순간에는 왼쪽 뒤꿈치가 뒤로 간다고 생각해서 둘, 이런 식으로 체중 이동이 간단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과 체중 이동을 가져가면서 편안하고 쉬운 우리가 체중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스윙 자체가 하나, 둘, 보이다시피 나는 회전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뒤꿈치라는 체중 이동 하나로 회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스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뒤꿈치에 체중을 두고 있었다면 알다시피 골반만 뒤로 빠지는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게 되면은 일단 스윙 장체가 피니시를 하고 나서도 어정쩡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비거리는 당연히 안 나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체중 이동 같은 경우에 처음에 내가 체중 이동이 안 된다 판단이 되신다면 뒤꿈치가 떨어져도 상관없으니 시선만 공에 고정하시고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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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내가 체중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스윙을 할 때 뒤꿈치, 뒤꿈치, 일단은 머리가 고정이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건데, 이 고정이라는 건 내가 머리를 고정을 한다고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시선만 내가 공을 쭉 쳐다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만 공을 쳐다보시고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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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꿈치. 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하나, 말면서 이렇게 해서 시선만 공에 고정을 시켜주시고 하체의 그런 디딤, 이런 반동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세게 치려고 하시면은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느낌을 본다는 느낌으로 하프, 풀, 하프, 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체중 이동에 접근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에 체중 이동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립을 잡는 순간에는 일단 골프채가 나의 팔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헤드가 나의 손바닥, 샤프트가 나의 전완근, 그립을 잡은 이 부분이 저의 팔꿈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이 나한텐 팔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손바닥으로 백스윙을 들듯이 헤드를 백스윙으로 들어주시면서 여기에서 체중 이동을 해주면서 임팩트를 전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세요. 근데 보통 남자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스윙을 비교를 한다면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굉장히 멀어요. 왜? 나는 거리를 내야 된다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팔이 쭉 뻗으면서 어드레스가 한 요런 느낌의 어드레스가 많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어드레스죠. 그래서 요렇게 어드레스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백스윙 자체를 들 때 굉장한 스피드로 듭니다. 여기서 확 들어주면서 스피드를 여기서 올리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가 공한테 전달해야 되는 스피드를 이미 미리 빼서 쓴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게 된다면 여기서 확 들면서 몸의 반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도 비거리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가만히 두고 팔도 자연스럽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손바닥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나,
리듬을 타면서 헤드를 한시 방향으로 던져주듯이 들어주면 좋은데 하나, 둘 뭐든지 던지고 던지고라는 이런 이미지가 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잡아 당기고 여기서도 잡아 당기고가 돼버려요. 그러면 보이다시피 치킨이 되면서 내가 여기서 팔을 펴고 싶어도 필 수 없는 자세가 돼요. 근데 공은 항상 던지듯이 들면 팔이 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크, 스윙 크기를 크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헤드를 바깥으로 던지듯이 공을 쳐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아크를 크게 해서 드라이버를 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보통 당기듯이 쳐버리니까 스윙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키가 큰 사람도 거리가 적게 나가는 마법, 키가 작은 사람은 더 적게 가는 마법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손해를 보는 것을 최대한 줄이면서 헤드를 크게 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도 왼팔로 헤드가 크게 뻗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윙 자체가 던지듯이 들고 던지듯이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볍게 쳐도 기본 거리가 나가게끔 그렇게 일단 팔의 움직임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힘이 빠져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온몸에 힘이 빠져 있으면서 임팩트 순간에 힘을 필요할 때 주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보통 헤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듯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준점으로 1시 구분으로 해서 BC에서는 10시 구분으로 해서 최대한 1시, 10시 이런 식으로 하면 안쪽으로 파고드는 듯한 느낌의 백스윙도 나오지 않고 치키닝에 대한 스윙도 별로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1시로 하늘 1시로 툭 보낸다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도 공을 치는 순간에도 내가 10시로 클럽을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스윙을 해주셔야 제대로 된 길로 우리가 공을 정타를 때리면서 비거리를 낼 수 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때도 우리가 힘을 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일단 온몸에 힘이 빠져 있어야 힘을 줄 수가 있어요. 힘이 빠지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드레스인데 어깨와 팔뚝 그리고 목에 힘을 빼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입니다. 방아쇠 증후군이라던가 아니면 아침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고 부으면서 꼭 쉬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그립을 너무 꽉 잡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립을 꽉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놓칠까봐 아니면 내가 공을 세게 치고 싶어서 이러한 이제 방법 때문에 내가 그립을 꽉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주먹을 쥐고 30초만 있어도 제 손가락에 있는 혈액은 다 없어서 손가락이 저린 현상이 나와요. 근데 그립을 잡고 보통 안 놓으세요. 다시 잡기 싫거든. 그래서 한번 그립을 잡으시고 이거를 끝까지 치시게 되는데 이때 연습을 다 하고 손을 놓는 순간에는 너무 아파요. 그렇게 되면은 골프가 치기 싫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잡아주시는 좋은데 어느 정도 힘으로 잡으면 좋냐면 이게 달걀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놓치지 않을 정도 손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립도 절대 감아 잡으시면 안 되고 항상 요 손끝마디로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오른손도 같이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팔뚝과 팔, 어깨 이런 데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의 힘 같은 경우에는 그립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립의 힘을 빼주셔야 어깨와 힘들을 뺄 수 있는 재료가 생겨요. 근데 그립의 힘을 주는 순간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빼고 싶어도 그립의 힘이 빠지지 않으면 여기에 힘이 빼기 힘들기 때문에 힘을 줄 수가 없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에도 세게 잡으면 여기서 힘을 더 쓰고 싶어도 꾹 줘도 티가 안 나요. 근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주먹을 불끈, 주먹을 불끈 이런 식으로 쥐게 되면 이게 언제냐면 임팩트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 여기서 불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공을 치는 순간 불끈, 이런 식으로 악력의 힘으로 임팩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립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면 당연히 불끈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꾹이 되니까 벌써 어때요? 제 몸이 경직이 되죠. 이러면 또 비거리는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립의 힘을 빼고 가볍게 잡은 후에 한시로 던지듯이 들어서 여기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하는 순간 꾹, 그냥 꾹 잡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힘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그립의 힘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서 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임팩트를 하는데 그립의 힘이 빠지면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줬으면 뺄 줄도 아셔야 돼요. 언제? 치고 난 다음. 피니시 쪽에서도 내가 순간적으로 공을 힘을 줬지만 이거 준 상태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주고 빼고가 되셔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 빼고 할 때 약간 비유를 하자면 권투 선수들이 주먹을 쥔 상태일 때 이때 힘을 꽉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주먹이 나가려면 가볍게 손을 쥐고 있는데 이때 잽하고 바로 돌아오죠. 이때 주먹을 힘을 주고 빼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골프한테도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주고 빼고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팔이 어떻게 됐죠? 가볍게 치고 접히는 현상이 나와요. 주고 빼고. 그러면 이게 그립을 잡는 순간에는 주고 빼고가 돼요. 주고 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이 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피니시가 굉장히 빠르게 접히면서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요.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비거리는 멀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보고 백스윙 들 때도 살짝 주시면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살짝 주고 빼고 한 번 더 주고 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탑에서 하나 요런 스윙이 가볍게 만들어지면서 또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줬다 뺐다 요런 느낌으로 주고 지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 힘의 그 임팩트 존이 너무 길어요.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가 다 임팩트 존이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임팩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몸은 많이 움직여지고 팔도 자연스럽지 못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100%의 힘을 쓰고 있지만 공한테는 20%의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힘이라도 비거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몸은 가만히 있고 힘 다 뺀 상태에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냥 내가 잠깐 손만 줬다 뺐다 요 형식만 하셔도 줬다 뺐다 그러면 일정하게 공이 치면서 임팩트가 생겨서 비거리가 늘고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늘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비거리보다 더 많이 늘게 됩니다. 이제 상체의 느낌으로만 비교를 해드린다면 그냥 줬다 뺐다
상체로만이라도 충분한 임팩트가 생기면서 비거리의 평균을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중 이동을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여기서 플러스 20에서 30m 이상은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줬다 뺐다를 하면서 체중 이동을 하면 임팩트가 더 묵직해지면서 공이 날아갈 때에 바람의 영향도 타지 않으면서 비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힘을 쓰는 타이밍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 앞에서, 공 살짝 뒤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채가 길고 멀리 쳐야 되는 아이다 보니까 백스윙을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힘을 줍니다. 그러게 되면은 채 자체가 하나 들어서 부채가 펴지듯이 클럽이 펴지면서 내려와요. 뒤에서 희가 맞은다라는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데, 보통 드라이버를 아이언의 타이밍에 쓰게 된다면 이미 다운스윙 때도 헤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몸회전을 그냥 실행을 해버린다면 치키닝이 되면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백 들자마자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 몸 기준점으로 어깨나 가슴 위치쯤에서 하나, 여기서 시작을 해도 되고, 하나, 허리 쪽에서 시작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구독자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연습을 해보면서 타이밍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보통 예시를 드린다면 머리와 어깨 사이쯤에서 힘을 주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타이밍이 느린지 빠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의 구질을 보면 되는데, 만약에 머리에서 힘을 썼는데 공이 왼쪽으로 확 말린다, 이러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타이밍을 느리게 하나 들어서 어깨나 아니면 가슴 이쯤에서 힘을 한번 또 써보시고, 여기서 썼더니 공이 슬라이스가 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푸시볼이 나온다, 그러면 타이밍이 또 느리신 겁니다. 그러면 머리와 가슴 사이가 있는 그 위치를 찾아서 하나, 거기서 힘을 주는데 딱 맞아서 거리가 얼추 똑바로 가는 공이 나옵니다.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같은 타이밍에 연습을 해보시는데, 평균으로 3개에서 4개 이상이 잘 맞는다 하면은 본인의 타이밍은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의 타이밍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내 타이밍대로 비거리를 내면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중심축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중심축을 잡아야만 내가 공의 타점이나 요소들을 더 정확하게 치기 때문에 일단 몸의 중심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중심축의 기준은 내 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양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양옆에 벽을 이용을 해서 그 벽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벽에서도 분명 중심 가운데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쓰고 내 옆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대각선, 나의 어드레스의 이게 이 숙임인데, 이 숙여 있는 나의 상체의 이 높이가 백스윙 들 때도 그 높이가 유지가 돼 있어야 되시고, 피니쉬를 하고 나서도 그 높이가 유지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운데에 볼을 칠 수 있는 이 정타를 명칭을 하는데, 만약에 내 몸이 백스윙을 들 때 어드레스보다 일어나 버리고 또 공을 칠 때 다시 내려가고 또 공을 치고 나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탑볼 뒷땅, 탑볼 뒷땅 어느 것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서는 이 상체의 축을 항상 확인을 하면서 백스윙을 들 때도 이런 모양 유지해 주시면서 공을 칠 때도 그 자세 유지하면서 공을 치고 나서도 그 자세가 유지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들의 스윙처럼 약간의 C자 형식의 이쁜 모양과 정면에서 봤을 때 거꾸로 K자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앞에 설명했던 그 가운데 벽, 양쪽의 그 벽을 피해서 스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확성과 일정함이 생기면서 공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똑바로라는 구질은 없습니다. 똑바로라는 구질은 없고 드로우 아니면 페이드라는 구질을 정하시면 좋은데, 똑바로는 저희 선수들도 10개 치면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를 치는 이제 프로로서 오른쪽으로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드로우를 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구질을 정해놓으면 좋은 점은 내가 공략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나의 평균 타수가 있으시다면 코스를 공략하는 법도 배우셔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구질입니다. 나의 구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쳐보고 고르면 좋은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를 선언을 많이 하세요. 왜? 왼손보단 오른손 컨트롤이 더 쉬우니까. 그래서 드로우를 치는데, 똑바로를 치면서 드로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심축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백스윙 똑같이 들어주는데, 여기에서 내가 힘을 줄 때 왼손과 오른손이 두 개가 있으면 오른손의 힘이 조금 더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50대 50의 힘을 쓰면 똑바로입니다. 근데 40대 60을 쓰면 드로우예요. 60대 40을 쓰면 페이드예요. 그래서 제가 드로우가 쉽다고 하는 건데, 공을 칠 때 힘을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양손의 힘 조절을 살짝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손 힘이 조금 더 센다라는 마음으로 치시면 돼요. 백스윙 똑같이 들어주시고 오른손의 힘으로. 그러면 가볍게 드로우가 나오면서 왼쪽으로 공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거리가 워낙에 멀리 가는 프로들이 공이 도망가지 않게끔 스핀을 주는 형식인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페이드를 칠 때 잘못 치는 거 잡아당겨요. 그럼 이거는 슬라이스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방식이니까 따라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고, 페이드를 칠 때에 똑같이 백스윙을 들어주시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조금 더 왼손에 힘을 더 주면서, 그러면서 몸의 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하나만 힘을 쓰면 됐는데,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왼손과 몸의 전을 같이 써줘야 된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구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백스윙 똑같이 들어주시고 몸의 전을 더 세게 해주면서 왼손의 힘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페이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는 그런 구질이 생겨요. 이렇게 된다면 아까 드로우랑 달리 비거리 손에는 조금 있으니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데, 일단 오른쪽과 왼쪽을 확실히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드로우, 페이드면 페이드를 연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질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구질대로 거기로 똑같이 떨어지게끔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렇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벽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중심축에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똑같이 한시로 던지듯이 보내주면서 어드레스 축,
이 축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백스윙 들어주시고, 여기서 다운스윙 할 때도 이 축을 유지를 하면서 힘 주고, 그 다음에 벽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벽을 피해서 우리가 피니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에서 이제 일정하게 볼을 칠 수가 있는데, 이게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중요한 요소가 되세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티 위에서, 공중에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는 있지만, 보통 우드 같은 경우, 나는 우드를 너무 못 치는데 이 우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드레스와 이 중심축만 잘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잘 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팁을 드리면, 빈스윙 할 때 바닥을 스치는 느낌으로, 슥슥 소리 나게 바닥을 스치는 느낌으로 우드는 빈스윙을 해주시면 더 좋고 더 일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치려고 살살 치시는 분들, 공이 똑바로만 갔으면 좋겠어서 연습장에서 하시는 스윙보다 훨씬 살살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수록 실수는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비가 나거나 해저드 빠지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오비가 나더라도, 해저드를 빠지더라도 300m, 400m 오비를 낸다라는 마음으로 시원하게 내 스윙을 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비를 안 나게 된다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나의 스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드라이버는 오비도 나본 사람이 더 똑바로 칠 수 있고, 해저드도 빠진 사람이 더 똑바로 칠 수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일단 내 스윙을 최선을 다해 치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